수익 모델은 신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수익 모델을 중심축에 놓느냐, 또 어떤 수익 모델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그게 밸런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당장의 기자들한테 부여되는 미션들, 생산해야 되는 이 저널리스트 결과물들의 어떤 품질들, 이런 것들이 이 수익 모델에 의해서 사실 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신뢰를 높였을 때, 신뢰 효과는 유료 구독이나 혹은 우리하고 브랜드하고 잘 맞는 컨퍼런스나 이벤트 모델 혹은 커뮤니티 모델이라고는 정말 잘 맞거든요. 신뢰가 높지 않으면 이런 모델들은 작동을 안 해요. 근데 광고는 신뢰가 높지 않아도 작동하는 모델입니다. 사실은 자극적이어도 작동하고, 물론 이제 굉장히 신뢰 높은 컨텐츠들도 사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런 힘들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 이 밸런스에서 광고가 너무 중심에 올라가게 되면 뭐라 해야 될까요? 신뢰와 자극 사이에 어떤 자꾸 비중 맞추기, 신뢰에 전적으로 집중하지 않는 문화들, 이런 것들이 계속 잔존하게 되는 상황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수익 다각화가 되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진짜 글로벌하게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구독 쪽은 올라가고 디스플레이 광고나 네이티브 광고 쪽은 비중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벤트나 아니면 펀딩이나 그다음에 이런 쪽 멤버십 이런 쪽은 계속 늘려나가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는 거고, 지금 언론사들의 어떤 경영진들이 제일 고민 많이 하는 화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수익 다각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게 기자들을 기자답게 만들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언론사들이 수익 다각화를 해야 될 때 첫 번째 원칙은 저널리즘의 품질을 과 충돌하지 않는 수익 모델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 그게 단 하나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걸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다들 염두에 좀 두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디 애틀랜틱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수익 다각화 차원에서 IP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이건 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이 썼던 기획 기사들, 이 기획 기사를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작업을 했고, 이제 미국에 있는 피콕하고 협업을 해서 스트리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리즈를 한 서너 개를 계속 제작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면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좀 하실 거고요. 여기는 이 IP 비즈니스를 어떻게 전략한, 여기 잡지인 거 아시죠? 네, 한 160년 된 잡지. 얘네들은 이 IP를 어떻게 만드냐면, 전적으로 자기네들이 다 이 IP에 대한 라이선스를 다 가지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160년 동안 썼던 모든 컨텐츠를 일단은 공개를 합니다. 디지털에, 아카이브를. 그리고 니네들 중에 우리가 다 발견을 못 할 거니까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할게. 그리고 니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 만약 이걸로 소설을 만들고 싶어? 그럼 연락 줘. 그러니까 이거를 전담하는 별도의 에이전시 쪽에서 그 IP 비즈니스에 대한 거래를 그쪽에서 계약을 맺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IP의 어떤 제한 조건들을 두겠죠. 그러면서 소설로 해라, 웹툰으로 만들어라. 그래야 되면 그 모든 중심에 요 콘텐츠를 두고 사실은 계속 라이선스 피를 받으면서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써낸 우리의 보도의 결과물의 가치가 이 정도 될까에 대해서 되게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공들여서 썼던 기획 취재물들이나 탐사 보도물들은 얼마든지 사실은 다큐멘터리도 만들 수 있고 웹툰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약간의 재구성들이 된다면, 그걸 자꾸 기자들이 다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예를 들면 협업해서, 얘네들이 지금 두 가지 전략이 뭐냐면 애틀랜틱 벤처스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사내 벤처를 만드는 쪽과 그다음에 IP를 외부 쪽하고 협업하는 이 두 갈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만들었던 이 모든 결과물들을 우리 사내의 벤처들한테 니네 이거 보고 만들고 싶은 거 있으면 아이디어 내.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할게. 그래서 안에서 인큐베이팅을 하는 조직을 별도로 만듭니다. 그게 이제
그 애틀랜틱 벤처스라는 조직이고요. 그 한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쪽에 제안을 받아서 이 IPD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실은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개방하고 안에서 만들고 스스로 만들 건 스스로 만들고 밖에서 뭐 제안 받을 건 제안 받아서 글로 가고 이런 방식으로 투트랙으로 가면서 IP 비즈니스를 확장해가는 뭐 아시다시피 얘네들 텍스트 매체입니다. 네, 그것도 언론사들이 신문사들이 일간으로 내왔던 그런 데가 아니라 월간으로 나가거나 뭐 주간으로 나가거나 했었던 그런 쪽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쫙 늘려버리면 과거에 나왔던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창작물의 어떤 그 오리지널 소스로 활용될 수 있는 좀 기회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먼저 지네들이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저기 캐피털 홀을 뭐 그때 이제 뭐 점령당했었던 그 당시에 자기 기획했던 그 취재했었던 결과물들을 다큐로 바꾸는데 외부 쪽 영화사하고 사실은 콜라보해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는 국제신문도 이렇게 사실 해왔었어요. 근데 국제신문 이게 3년째거든요. 매년 다큐를 만들어요. 그 매년 다큐를 만드는 그 소스가 뭐냐면 자기네들의 기획 취재들이었습니다. 그걸로 전부 다 다큐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부산 청년 에세이라는 것도 기획을 한 다음에 이거를 다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마 10월에 뭐였었는데 그 부마 항쟁으로 사실 취재했었던 것들을 다시 다큐로 만들고 다 이게 약간 부산 지역의 기본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부산 국제영화제가 있고 실제로 거기에 출품을 했었고 그리고 다큐 부분에서 이제 초청작으로 뭐 사실은 들어올 만큼의 사실 완성도도 되게 높아졌고 다만 이제 이게 애틀랜틱하고 조금 다르다면 어떤 장기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요것들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과 실제로 이것들을 예를 들면 하나의 스튜디오로 이제는 빼도 될 정도가 되면 조직 자체가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수익 다각화의 하나의 축으로 좀 삼겠다라는 요까지는 아직은 좀 덜 나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여하튼 뭐 꼭 다큐뿐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실 이건 애틀랜틱은 사실은 전시회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과거에 만들었던 뭐 NFT 이런 생각만 하는데 사실은 아예 그 박물관 쪽하고 전시회를 열어서 뭐 몇 년에 있었던 뭐 누구의 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 사실 스토리를 입히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통이 있는 언론사들은 사실 다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가 자꾸 싸매고 있고 싶어하고 저 밑에 있는 것들은 돈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개방하면 안 되고 우리만 독점해야 되고 또 쓰려 그러면 그게 될까라고 하면서 잘 안 쓰고 안 쓸 것 같으면서도 개방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늘 이게 반복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 너무 낮게 보면서 남 주려는 거 싫어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이렇게 좀 흐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다각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걸 다각화 차원에서 뭐 해석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차원에서 해석할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핵심 비즈니스를 훨씬 더 키우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유틸리티 컨텐츠죠. 네, 대부분이 이쪽에 모든 비즈니스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는 영역입니다. 쿠킹하고 뭐 애슬레틱하고 와이어 커터 뭐 이런 것들 게임스 같은 것들 사실 다 비즈니스 영역들이었고 이쪽에 힘을 확 실어 들어가면서 인수까지 하고 키우고 그리고 이렇게 키운 다음에 한 거는 우리 유료 구독하고 번들 시켜버릴게. 그러면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글이 지루하면 이쪽에 와가지고 게임 한번 하고 뭐 아니면 오늘 내가 좀 요리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레시피가 워낙 많기도 하고 최근에 한식 레시피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뭐 이렇게 심사에 이렇게 뭐 뒤지면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이거 엮어도 책으로 만들 수도 있고, 네, 진짜 활용 가치도 되게 많은데, 우린 바쁘니까 그걸 우리가 상상할 여유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하는 것도 사실 프로덕트 매니저들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엮을까에 대한 문제들도 고민한 것들.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로 사실은 수익 다각화의 여지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고요.